네,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정민철 PM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먼데이에 관심 있으시거나 먼데이를 도입을 예정 중에 있으시거나 먼데이 도입을 하신 분들이시겠죠? 네,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조직이 100명 이상이다. 네, 한 25% 되는 것 같습니다. 50명 이상이다. 네, 10명 미만이다. 네, 좋습니다.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는 250명 정도 규모고요. 먼데이를 도입을 쓴 지는 이제 1년 이상 정도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데이가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부터 한 5년 정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먼데이 강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죠. 그간 이제 그럴 때마다 먼데이가 이런 점이 좋다라고 했던 것을 구도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오늘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킬적인 내용, 예시적인 내용보다는 왜 이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오늘 흐름입니다. 도입을 하기 전에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먼데이닷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 과정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미에서는 먼데이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쓰고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가 사랑받는 99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커스 미디어는 방송 콕이에요. 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부터 시간, 날씨, 뉴스, 공지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니까요. 포커스 미디어, 볼수록 이주민의 생활이 유익해집니다. 오늘 에이부터 TV에서 포미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군요. 엘리베이터 TV의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가 다 직접 제작 관리를 합니다. 고객의 더 나은 생활을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저희는 2017년 6월에 설립이 돼서요. 2028년 본격적인 사업 론칭을 하고 나서 국내 최대 디지털 사이언스 기반으로 생활 밀착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매우 크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개 광고 시장에서는 이 모든 풀 밸류 체인들이 외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근데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는 이것을 다 내재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간을 개발하고 엘리베이터 TV를 설치하고 시적 행태 및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편성 송출하는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에서는 내재화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입주민들도 이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세요.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니까 93%, 플랫폼에 대한 호감도, 포미에 대한 호감도 99%, 그리고 재계약률 99%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TV 1위 플랫폼 사업자고요. 현재 1위 시청자 수는 940만 명, 5천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엘리베이터 TV는 8만 5천 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TV 시장 점유율은 90% 가까이 됩니다. 10대 중에 9대가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17년 6월부터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는 아주 탄탄대로 고속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 밑에 보시는 내용처럼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 그리고 시행착오들,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요약은 기업의 성장 곡선인데요.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제 실제 성장기, 안정기를 지나서 쭉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인데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초에 한 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이 생기죠. 그리고 이 팀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운 거는 메신저죠. 슬랙이라 하면 채널이 몇 개고요. 그마저도 없다고 하면 카톡이나 텔레그램 아니면 팀즈 이런 메신저 같은 툴로 업무에 대한 태스크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한 팀, 두 팀, 세 팀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생기고 또 다른 부서가 생기고 또 다른 부서와 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바틀럭이 생기게 됩니다. 정체가 시작되고 병폐가 시작되고 놓치는 태스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타임라인 스크롤 형태로 메신저 형태로 올라오는 스타일의 태스크들을 다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미 지나간 태스크들은 이제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찾기가 어렵죠. 검색을 한들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담당자들이 이것을 손을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성공하게 되냐, 이 이슈들이 해결돼야 되냐면 어떤 누군가 지정은 태그가 달리거나 혹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대 이슈들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위에 날아간 유실된 타스크들은, 이슈들은 중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서와 팀들과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 타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중에는 지금 당장 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전체 이슈 중에 현재 시작되지 않은 내용, 그리고 검토가 끝난 내용, 승인이 끝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내용, 그리고 완료가 된 내용, 이렇게 필터링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부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관리를 하죠. 마케팅 부서, 브랜딩 부서, 기획 부서, 정책 부서, AS 센터, 이슈 인권, VOC에 대한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이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신저 안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IT 부서의 보드 중에 연간 부서 자본요청, 아까 IT SN에 대한 얘기 주셨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서면 폼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777건이 생겨서 캡처를 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한 1년 정도 하면서 종료된 이슈, 종료되지 않은 거랑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종료된 이슈가 777건인데 거기에 들어간 댓글이나 업데이트 수는 평균 15건 정도 돼요. 이슈 곱하기 업데이트 수를 곱하고 보면은 전체 수는 11,655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영업일 기준,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960개가 되고 하루에 48건이 되고 1시간까지 줬을 때 6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1시간에 6번씩 계속 메시지 알림이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슬랙이나 잔디폰으로, 카톡으로 하루 6개씩 메시지가 다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들을 바로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다 올바르게 제대로 대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입을 해야 되고 몰입하는 시간 동안 묶어서 처리해야 되고 이 이슈들 중에는 지금 당장 간단하게 처리할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부서의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처리가 될 수 없고 토스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한 시간에 6번의 내용들을 다 태그를 달아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그룹 채팅방은 난리가 나는 거죠. 관리가 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기업이 커지고 많은 인원들, 많은 부서들이 생겼을 때 적절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챌린지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먼데이를 추천합니다. 왜 먼데이를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채팅창을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스 도구는 엑셀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채팅창과 엑셀은 누가 다 사용해요. 어떤 부서든 어떤 누구든 IT를 잘 아시든 못하든 여러 도메인이나 여러 커리어에 계신 분들은 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근데 먼데이는 아주 유사해요. 행과 열로 데이터들을 적재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화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접근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엑셀이랑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먼데이의 좋은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레고 블록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엑셀 같은 경우는 VLOOKUP을 걸고 시트와 시트를 연결하고 엑셀 파일과 파일을 연결했을 때 컨트롤 C, VS 다 깨지죠. 엑셀 시트 안에서는 연결은 되겠지만은 엑셀과 연결은 되게 어려운데 먼데이닷컴은 여러 개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내가 원하는 태스크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데이닷컴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도구와 연동이 가능해요. 엄청난 연결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도구들 이건 설마 안 들어와 있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먼데이닷컴은 다 연결을 가능하게 열어놨어요. 그 열어놓은 내용들의 오픈 API들을 훑어봤을 때는 조금의 개발적인 지식 혹은 관심이 있었을 때 이 연동에 대한 부분은 아주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만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동화가 연결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도구로 내가 무엇을 보내겠다라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트리거가 됐을 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내줘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렇게 연동에 대한 부분들이 먼데이는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생산성 관리 툴, 테스트 매니지먼트 툴에 비해 먼데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먼데이를 도입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먼데이를 씁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대표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은 이제 먼데이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탑다운으로 꽂아서 이 먼데이를 쓸 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바텀업으로 우리 한번 써볼게요 라고 올리는 형태, 혹은 그 중간 어딘가 되겠죠. 이 과정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이 좀 필요해요. 물론 작은 규모여서 탑다운으로 무조건 이거 쓰겠다라고 대표님이든 어떤 임원이든 C레벨이든 이런 내용들을 먼데이 주차하게 됐을 때는 무조건 시스템을 녹여야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이런 시스템을 따라야 된다.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과업 체계에 반영이 된다. 이 세 가지가 결부됐을 때 탑다운으로 먼데이를 쓰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탑다운을 꽂혔을 때 저항하죠. 어이씨 이걸 왜 써야 돼? 우리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쓰기 싫어! 이 저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돼요. 반대로 대표들은 이런 도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으면 좋겠지, 뭐 누가 한눈에 보면 좋겠지. 근데 우리 부서, 우리 팀은 이거 쓰고 싶어. 그러면 일단 그 팀 사람만 쓰면 됩니다. 근데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죠. 많이. 근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전술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성공의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부서는 성과가 매우 뛰어난데 먼데이를 쓰니까 이걸 저렇게 잘하네? 야, 저 부서는 일이 척척척 돌아가는데 왜 이 부서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일이 처리가 안 되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도 야, 저 부서처럼 저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따라해, 복사하자. 이렇게 됐을 때 성공의 박수들이, 사례들이 전파되는 것이죠. 작게 시작해서 작은 박수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부서 내에 긍정적으로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바텀업에서 먼데이 쓰는 것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LG 사례를 설명해 주셨듯이 작게 시작해서 옆부서로 확장되는 거랑 동일한 맥락이겠죠. 물론 탑다운으로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매우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모든 조직은 탑다운과 바텀업 사이에 어딘가에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양자택일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전술을 써서 먼데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바텀업을 했을 때 이 변화의 수용,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잘 써보고 싶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좀 많이 강력하게 필요하겠죠. 도입 과정의 챌린지에서 좀 더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임원급, 팀장급, 매니지먼트 라인에서는 포커스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먼데이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부서들,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트레이닝 시킬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부서의 사람들은 이제 연습과 반복과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동화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자동화에 대한 링크나 내용들을 보여주고, 다른 곳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 번째예요. 연습과 반복과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계정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먼데이를 테스트하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것도 써볼래, 저것도 써볼래.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대시보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근데 그게 성과가 연결될 만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전사에 전파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챔피언입니다. 그럼 성과 체계도 반영되겠죠. 매우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은 먼데이의 챔피언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부서의 모든 현황들을 네가 한번 잘 만들어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 부서한테도 연결시켜 볼까?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받으니까 활활 라이브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먼데이가 활성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쓰기 싫은 도구들을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쓰니까 나의 성과, 나의 연구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더 이렇게 잘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스팟라이트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당근을 주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전사적인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함이고, 그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먼데이가 도구적인 활용법에 이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한 탑다운과 바텀업의 조화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입 과정의 챌린지. 저희 진짜 250명이 여러 개의 부서, 한 10몇 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 팀들도 너무 다양하고요. 백그라운드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디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 가장 큰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질문들. 저는 이런 약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디에 있나요? 먼데이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먼데이에 요청해 주세요. 어디서 하면 돼요? 먼데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충분히 먼데이는 그런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쉽거든요. 그냥 엑셀이 연결됐다고 동의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각보다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우리 부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먼데이 보드 하나 놓고서 뭐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 부서 혹은 다른 부서 사람들 혹시 모르는 부서가 있다, 아는 부서가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화이트보드에 우리 부서, 우리 회사 프로세스,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쭉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려보고 나면은 이 부분은 먼데이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라는 지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먼데이 쓰고 어떤 지점은 현재처럼 쓰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바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그 입력하는 것도 설문폼을 이용해서 내용이 들어오게 하고 연결시키고 연결시킨 내용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 프로세스 플로우를 어떻게 잡는가, 현재 플로우, 그 변경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을 한번 오버롤하게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설문폼에서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드에 직접 입력하세요라고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설문폼에다가 입력하세요. 혹은 설문폼에 링크를 줘요. IT 관련된 요청사항들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즐겁게 해두죠. 그리고 여기서 다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된 내용들을 담당자 지정을 하고 할당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내용들 진행 사항들이 태그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메일로 가고 알림으로 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빠져나갈 도움이 없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진행된 현황들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죠. 저 부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먼데이는 매우 커스텀이 여러 가지로 되지만 맞는 도구가 아니에요. 메신저 채팅창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슬랙이 있을 이유가 없죠. 슬랙은 슬랙다운 어떤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프라이빗한 내용을 할 때는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대화로 할 일, 뭔가 이제 이슈가 메이드가 되지 않다, 태스크들을 논의하는 디스쿠션하고 디베이팅 할 때는 이런 대화창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섞이고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죠. 혹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메인된 이슈나 태스크들이 생겼을 때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보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는 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데이에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리된 모든 내용들을 분기별로, 월별로, 주별로, 혹은 부서별로 이렇게 현황과 대시보드를 봐야 되는 영역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팅으로 메신저 창에서 슬랙에서 할 일과 태스크나 이슈들을 관리하는 곳과 그리고 그 현황을 조망하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서와 우리 조직이 어떤 업무로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전반적으로 그려놓고 이 세 가지를 나눠보자면 전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볼 수 있고 거기서 먼데이를 어디서부터 접근할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다 끝난 상태에서 먼데이 보드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런 걸 많이 해요. 자동화를 거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해줘. 이메일을 보내줘. 문자를 보내줘. 다른 부서 어디 보드에 꽂혀줘. 그리고 이 보드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어느 누구한테 승인 요청을 해줘. 자, 그렇다면 이 영어 쓰기에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녹음해서 그냥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네, 이런 플로우에서 이 내용을 어느 부서 부장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줘.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매우 쉬운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도구로도 보낼 수 있어요. 여기 가장 큰 강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 많지만 아사나, 트렐로, 칸바를 쓰는 여러 가지 테스트 매니지먼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구 연결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먼데이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PM이나 PO 분들, 동료분들이 너무 맨날 먼데이 얘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먼데이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그리고 먼데이의 커스텀은 다른 도구들과 의 레벨 차이가 매우 크다. 또 엑셀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그 모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간트 차트, 칸반, 그리고 플로우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커스터밍이 가능하죠. 그리고 대시보드입니다. 매우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 포미에서는 이런 대시보드들을 한 3가지 정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작은 가장 최소 단위 팀에서 운영하는 대시보드, 그리고 그룹, 본부, 구성에서 운영하는 중간 규모의 대시보드, 그리고 전사에서 운영하는 대시보드, 각각의 항목들이 좀 상이합니다. 아마 전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할 때 쓰는 이머전지 봐야 될 내용이 될 테고, 그룹, 본부,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중요 내용들이 다뤄지는 대시보드가 될 테고, 팀에서는 팀에 관련된 내용만 보게 되겠죠. 보통 이런 대시보드들은 한 곳에 모아둡니다. 물론 권한에 따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차등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만 볼 수 있고, 그럴 때 1번, 2번, 팀, 그룹, 전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들을 가지고 숫자나 내용들을 표시를 합니다. 때로는 워크로드 같은 걸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팀에 5명 있을 때 각 팀마다 워크로드가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폼이 또 모든 부서가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매우 잘 쓰는 부서와 잘 사용하지 않는 부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훑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연결의 수, 연결의 강도, 많은 부서와 협업하고 많은 부서와 강력하게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부서들은 매우 먼데이를 잘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메신저 창에서 수백 건의 대화가 오고 가면 그렇게 일이 밤을 새도 야근을 해도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동화,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돼서 먼데이를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먼데이를 잘 사용하지 않은 부서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업무, 그리고 많은 부서와 연결되지 않고 한두 개 부서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얘기만 하면 되는 부서들. 근데 그런 부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카톡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수 있으면 돼요. 억지로 먼데이를 다 쓰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결국 이 성과와 우리의 목표에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먼데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연결을 많이 되고 그 연결의 인텐시티가 많은 부서들은 먼데이를 매우 잘 사용하더라. 그래서 레벨 1부터 5까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단순 업무 처리가 레벨 1이라 한다면 파트너 관리, 내부 외부 공유 보드를 가지고 하는 내용을 레벨 2, 협업 체계들 프로세스를 가지고 보드를 연결시키는 업무가 3, 그리고 외부 시스템을 연동해서 도구한테 받고 보내주고 이런 임포트 익스포트까지 하는 영역, 그리고 대시보드에 대한 자동화까지 하는 영역. 그런 부서가 이제 연결을 많이 하고 많은 강도 갖고 있는 부서. 그리고 외근직이나 독립적인 테스트가 있는 부서들은 먼데이를 그냥 단순 업무 정도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냥 개인 투두, 위클리 업무들의 정리 정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직에서 먼데이를 도입할 때 어떤 부서가 먼데이를 가장 많이 잘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그렇지 않은 부서와 그런 부서들을 놓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 먼데이 쓰고 개선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막 나와요. 그럼 이 구두로 얘기를 하든 슬랙이나 잔디로 얘기하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먼데이에 있어요. 그거 먼데이 요청했어요. 그거 먼데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동료입니다. 자, 어떤 기업에게 먼데이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데스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시리즈 AB 정도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제 정형화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안정기로 향해 가고 있는 기업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세상에는 도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먼데이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런 회색 지대들, 이 도구와 도구 사이에 유실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먼데이가 메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엑셀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보드가 보드 간에 연결도 가능하고요. 자동화도 이루어지고. 자, 그렇다면 이 도구 사이에 아까 협업 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도구들이 디자인 도구도 있고, 개발 도구도 있고, 퍼블리싱 도구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슬랙 채널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슬랙도 마찬가지로 메신저 툴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막 열몇 건씩 올라오면 유실되게 됩니다. 먼데이는 누적될 수 있죠. 그 특정 이슈들을 모아서 보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색 지대들을 먼데이가 여기 꽤 이렇게 앓고 있는 부분들이 먼데이가 활약할 수 있는 곳이라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를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혹은 이제 프로세스가 좀 정형화되어 가는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단계의 센스 AUP 정도의 기업들에게는 먼데이가 매우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시켜서 회색 지대들을 없앨 수 있겠죠. 먼데이들은 이런 많은 도구들과 연결을 하고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도 다양한 기업들과 많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주민의 관심과 공간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해서 많은 회사들이 다시 찾아주고 있고 오래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은 57% 되고요. 어떤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